산 하나를 넘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세상을 건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겹겹이 이어지는 곳. 저는 오늘 그 산 위에 섰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높은 곳에서 만나는 바람인데요. 물론 덥기는 해요. 그런데 기분은 너무너무 상쾌합니다. 60년 고개, 글씨 보이죠? 오죽 고개가 많으면 60년 고개일까 싶기도 하지만요. 예전에는 60명이 모여야 이 죄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적들이 많기도 하고 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굽이 60번의 굽이를 넘어간다 해서 60명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부터 요즘은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저 장수 여행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우! 높은 곳에 오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 너머에 또 산, 그 너머에도 다시 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 능선들이 서로의 어깨를 잇대어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기 힘든 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던 곳. 장수의 이야기는 백두대간, 저 산줄기를 따라 이어집니다. 산이 파도치듯 굽이굽이, 풍경이 정말 근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참 독특한 취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 백두대간 뿐만 아니라 이 산의 아름다움과 이 푸르름의 그 두근거림? 이런 걸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건강한 땀을 흘리는 사람 만나보러 가시죠, 한번. 백두대간의 깊은 산자락을 품은 장수. 언제부턴가 이곳에 산길 위로 젊은 발걸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장수의 산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산을 달리는 한 청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온 느낌이요, 스포츠 센터 같아요. 네. 산을 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지도 힘든데 산을 달려요. 그 이름이 전 생소하던데, 트레일 러닝? 네. 무슨 뜻일까요? 그 자연에서 달리면서 그 자연도 느끼고 경험도 하고 도전도 하면서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트레일 러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길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의 매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장수의 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오르막도, 거친 산길도 이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를 한 걸음씩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런 훌륭한 취미 아니면 전업, 이걸 장수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스토리가 좀 긴데 네. 제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아리따운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장수에서 왔다고 하길래 장수가 어디지 이랬는데 그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고 장수에 계속 왕래를 하다가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장수 가서 살아도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장수에 내려왔고 장수에 살다 보니까 산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취미를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장수에서 트레일 러닝 대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수가 그렇게 매력적이라면 이런 대회나 아니면 어떤 러닝 크루들이 모이기에는 좀 외진 곳 아닌가요? 장수가 그래도?
네, 그 지방에 있고 전북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고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적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인데요. 네. 저희가 이 트레일러닝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오게 하고 또 지역의 활기도 불어넣으면서 또 청년들도 좀 끈끈해지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최하실 때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네, 저희가 22년도 1회 대회 때는 150명으로 시작해서 네. 지금 올해 8회차까지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한 번 대회하면 4,000명 정도의 선수분들이 몇 명이요? 4,000명 정도의 선수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좋아하시는 푹 빠지신 분들이 많네요. 인구 2만의 전북 장수에 연간 만여 명의 사람들이 산길을 달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한 청년이 달렸던 길, 그 길 위로 하나 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어느새 장수의 산에는 새로운 활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 저렇게 번호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뛰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도 뛰고 있고 이 대회를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회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회가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운동을 좀 못하게 되는 좀 네, 그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 운동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여러 사람 참여 관계로 행정 때문에 본인은 네. 행정을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네. 딴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분들의 그 완주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그게 또 성취감이 있고 너무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곳에 이 장수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장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마을의 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연이 짧게 있습니다. 제가 이 트레일러닝 대회를 이제 본업으로 하기 전에는 그 강사 일을 했었어요. 스마트폰도 알려드리고 그 국민분들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뭐 복지관에서 계셨던 수강생분들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각 마을에 사시니까 저 이런 대회 할 건데 뛰는 친구들이 올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나와서 응원해 줘야지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마을에서 주먹밥도 만드시고 뭐 지역에 있는 먹거리도 내어주시고 하면서 같이 응원해 주시는 문화가 또 형성되고 저희가 또 풍물단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풍물단 선생님들도 와서 선수분들 힘내라고 공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역민들이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와, 한 분의 젊은 분의 건강한 꿈을 주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또 거기에서 또 활력도 생기시고 네.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그야말로 정도 느끼고 건강도 느끼고 웃음 가득 가지고 가고 이거 혹시 장수라는 이름이 오래 길게 산다는 장수 아닌가 싶네. 이야, 말씀만 들어도 저도 갑자기 달리고 싶어지는데요. 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는 트레일 러닝. 김영록 씨에게 트레일 러닝은 이제 자신의 즐거움을 넘어 장수의 내일을 향해 달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트레일 러닝 대회 준비를 위해 코스를 점검하고 다시 산을 달립니다. 그렇게 길을 이어가다 보면 마침내 백두대간의 능선 위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장수의 풍경, 그가 장수에 머문 이유입니다. 장수 비공식 홍보 대사로서 사실 이 대회가 장수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장수라는 지역이 알려져야 저희 장수 트레일 레이스도 알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장수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살면서 장수가 공기도 좋고 또 자연도 정말 좋고 이 매력을 저는 정말 사랑하고 또 특히 이 장수의 자연에서 달리는 거를 정말 사랑합니다. 산길에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호흡을 잃지 않는 것. 삶도 다르지 않겠지요?
빠르지 않아도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좋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한 청년이 그렇게 달려온 길이 이제 장수의 새로운 길이 되어갑니다. 산이 많은 장수에는 산이 키워낸 또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금방 알아보겠구나. 사과 모형이 있어서. 여기가 런너들 사이에 인기 있다는 사과빵집이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장수의 햇살과 바람을 먹고 자란 사과가 이번에는 앙증맞은 빵으로 변신했습니다. 서가 모양의 빵 안에 장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장수를 걷다 보니까요, 초록초록한 그 빛깔 사이사이에 열매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사과거든요. 이 장수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빵조차 사과를 닮았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과가 빵 속에 들어갔던 게 전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뭐 이렇게 과즙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닮은 빵을 가르고 그 안에 바삭한 크런치, 달콤한 사과잼, 그리고 부드러운 크림을 채웁니다. 사과를 닮은 사과빵, 장수 사과의 달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빵 투어 많이 다니잖아요. 이거 모양부터 특이해서 야, 사과 자르는 기분으로 한번 제가 딱 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과빵이라 어디 볼까요? 오, 과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향이, 사과 향이 싹 나요. 와, 이게요, 사과로도 빵이 되네요. 사과 따로 깎고 빵 따로 넣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하나의 사과와 빵 같이 먹는 느낌. 오, 추천인데요, 이거. 장수 사과의 달콤함을 고스란히 품은 작은 빵 하나. 장수의 사과가 제법 맛있는 추억 하나를 만듭니다. 아, 사과빵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촉촉함과 바삭함, 그리고 사과의 상큼함, 거기에 치즈의 부드러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사과 농사를 지금 17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좋은 사과로 어떤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장수 사과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과수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을 하다가 빵을 만든 건가요? 네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혹시 빵을 만드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처음에 이제 사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초를 먼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식초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좀 찾으셨는데 남녀노소가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장수 사과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것도 빵집이 지금 보니까 이 장수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굳이 빵집을, 그것도 이렇게 예쁜 빵을 네. 요 장수에서 오픈하신 이유는요? 아, 우선은 장수라는 곳이 시골이지만 이곳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좀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도 그래도 장수에 놀러 오신 분들이 거의 99% 분들이 선물로 많이 사가세요. 와, 그래서- 그렇게 자리매김한, 소위 말하면 빵 투어객들의 리스트 목록에 들은 거잖아요. 아, 네네. 와.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농사지은 사과를 가지고 직접 이제 사과빵을 만드니까 정말 건강한 사과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또 이제 가끔 이제 사과 농사 지으시는 농부님들께서 저희 가게 문을 열고 고마워하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젊은 청년이 이런 장수 사과 가지고 이렇게 만든
디저트도 있고 또 브랜드를 또 높여준다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한 알의 사과가 열리기까지 농부는 얼마나 많은 계절을 건너야 할까요?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견디며 붉게 익어가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은 자신이 키운 사과에 또 하나의 꿈을 담았습니다. 네, 지금은 좀 소규모로 지금 장수 사과빵을 만들었다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대형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장수 사과빵을 그 메뉴 개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유통을 좀 더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장수 사과빵을 먹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산이 높은 장수는 밤이 춥고 일교차가 크다 보니 사과 농사가 잘 되는데요. 산과 물, 햇살을 머금고 익어가는 사과,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젊은 농부. 자연이 열매를 익히듯 사람도 한 곳에 마음을 주고 살아가며 조금씩 깊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수의 하늘과 공기, 물, 이거는요, 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좋네요. 그곳에서 전 만난 사람과 먹어본 음식, 그리고 또 과일들이 왜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이거였네요. 과인한 갱미요, 인이정 유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일은 추위를 인하여 더욱 맛이 깊어지고 사람은 애정을 갖게 되면 더욱 사람의 인간미가 깊어지더라. 장수의 빵에는 사과를 온통 품은 애정과 맑음과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젊은이들이 갖는 꿈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혜택, 와,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 감정 이렇게 표현해 봤네요. 장수의 맑은 물과 바람, 뜨거운 햇살을 품고 자란 사과. 그 사과에 한 청년의 정성과 꿈이 더해져 장수를 닮은 빵이 되었습니다. 한 알의 사과에서 시작된 꿈은 이제 장수라는 이름을 품고 더 먼 세상으로 향합니다. 장수의 산자락에 유난히 둥글게 솟은 언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 옛날에 이런 곳이 있으면 양쪽으로 나눠서 애들 신나게 놀았겠다. 이런 언덕이면 뭐 누워서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완전 놀이터네. 얼핏 보면 그저 부드러운 능선이 이어진 풀밭처럼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 능성이가 아주 굽이굽이 험해요. 재밌게 올라오셨죠?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옛날에 이 근처 아이들은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막 이렇게 언덕이 또 산 능성이가 이렇게 있어서. 네. 지금 보면 능선이 오르락 내리락 아주 완만하게 네. 그런 데를 올라오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예전에는 여기가 장수 군민들의 공동묘지로 쓰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묘지로 썼던 그런 공간이죠, 여기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능선을 타고 올라오셨죠? 네네네.
이쪽에 보시면 네네. 언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산소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굉장히 커요. 네, 맞아요. 이게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축조된 가야시대 고분이에요. 가야시대 네. 고군. 고분이라 하면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아주 커다란 무덤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렇게 언덕이 하나씩 올라오는 게 하나마다 모두 다 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보셔도 한 10여 개 정도의 고분이 축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능성마다 그럼 전부 다 옛 무덤이었단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상상이 가시나요? 와,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지? 굳이? 지금의 무덤하고는 굉장히 규모 자체가 다른데요. 네네. 아주 먼 옛날에는 무덤의 크기가 클수록 지위가 높거나 내가 그만큼 잘 살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의 실세들이거나 맞습니다. 우두머리.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셨지만 여기가 이 자그마한 산의 정상 부분입니다. 아, 이렇게 위쪽에 위치한 고분일수록 계급이 높은. 저 밑에서 다 바라볼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런, 여기 누워서 이 모든 내가 지배했던 세상을 쳐다보는 거죠. 그런 의미가 그리고 있군요. 아래쪽에 사는 백성들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풀빛 고운 능선이지만 1500년 전 이곳은 한 시대를 이끌던 이들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이 살아온 땅을 내려다보듯 그렇게 무덤마저 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꼭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고분이 있는데요. 네네. 바로 이 고분이에요. 요거요. 네, 어떠세요? 굉장히 커 보이죠? 네, 다른 거보다 좀 높이 있어 보이고. 네, 맞습니다. 이 고분이 중요하고 또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건 지위가? 이곳에 맞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아마도 묻혔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가 나왔길래 어. 그럴까요? 장수가야라고 하면 철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곳 장수가야는 철을 생산하고 와. 철 제품을 만들던 곳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가야라는 어떤 형태에서도 이쪽은 좀 더 힘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측이.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증명할 만한 철 제품이 이곳에서 나왔죠.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저희 장수 역사 전시관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있고요. 그게 뭐냐면 말발굽 밑에 다는 편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에 최신식 시스템이 그렇죠. 발견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의 기동성의 철기에. 맞습니다. 자, 특별하게 그냥 철 제품도 아니고 말의 편자? 이거는 이 말의 편자를 끼울 만한 그 말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이고 말한테 편자를 씌울 만큼 철을 이곳의 또 철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훌륭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1500년을 말 없이 품어온 산. 그 깊은 땅 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잊혀있던 장수의 역사를 하나 둘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걸까요?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오랜 침묵 끝에 땅이 내놓은 대답은 철이었습니다. 여기 이거네요. 고분군에서 출토됐다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말 발굽에 신기는 편자라고 하죠. 네. 그곳에서 아까 우리가 만났던 곳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편자인데 실제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말 발굽에 끼우려면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그게 사용했던 흔적이 있고, 이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말이 이걸 신고 전쟁터에 나갔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나 철의 주조 기술, 뭐 집합제, 말 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실감이 나네요. 네. 중국에 가면 실크로드라고 네. 들어보셨지요? 네네네. 저희 장수에서는 아이언 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철의 이동. 네, 맞습니다. 길. 네. 장수 가야에서 만들어진 철이 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느 지역까지 갔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길이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장수 지역에서 만들어진 철들이 저쪽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일본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도 건너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은 이 장수가야가 철을 잘 다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신문명이었을 텐데 그거를 탐하는 사람도 많았겠어요. 그랬겠죠. 오. 그 당시에는 철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던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실상 이곳의 위치는 굉장히 좁았어요. 지역이 한계적으로 좁다 보니까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던 백제에서 이곳을 굉장히 탐을 냈겠죠. 그래서 저희 기록에 의하면 3년 전쟁을 했다고 해요. 백제가 이곳을 가지기 위해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결국은 백제한테 넘어간 거죠, 이곳이. 네. 철을 다루고 말을 달리며 자신의 터전을 일구었던 사람들. 장수가야 사람들에게 철은 삶의 도구이면서 힘이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에 철을 두고 여러 세력의 시선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물은 장수가 결코 변방만은 아니었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험한 지형 때문에 문화가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각자 발달했던 문화가 다시 한 곳에서 만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갈라짐이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는 역사들, 여기 역사박물관에 와보니까요, 그런 유물들이 땅속에서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어요. 나 여기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 라고. 그곳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역사들,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그 지역의 땅에 자세히 관심 가져야만 알게 되네요. 산은 때로 사람을 갈라놓지만 그 너머의 산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오가고 만나고 스며들며 이곳만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장수의 땅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깨어난 작은 유물 하나, 그것은 1500년을 건너온 오래된 안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은 다시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을 하늘의 구름이 옆에 딱 있는 느낌이네. 뭉게뭉게 구름 같은 수국이 참 이쁘게도 옆에 있다. 여름 햇살을 품은 수국 사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풍경은 한층 더 맑아집니다. 초록빛 사이로 곱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들. 햇살은 잎 사이로 부서지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올라오는 길엔 땀이 그렇게 나고 힘들더니 여기 오니까 시원하네요. 네, 그쵸. 시원하고 상쾌하시죠. 네. 아,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오다 보니까 수국도 있고 그러던데. 네. 수국은 하늘다람쥐 비밀정원에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네, 이곳은 뒤에 보시면 나무 숲이가 하얗죠? 네. 네, 바로 자작나무예요. 하하. 그 왠지 흰색과 이렇게 줄무늬가 저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인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네. 자작나무는 숲이 껍질에다가 글을 쓰고 사랑을 고백하는. 네, 맞아요. 예전에 종이가 없었을 때는 음. 거기에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죠. 그러니까요. 와, 여름날에 시원한 이곳에 딱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이곳에 오면 뭐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뜬봉샘 국가 생태 관광지요. 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 뜬봉샘이라는 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 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왠지 좀 기대감이 되는데 저를 좀 안내해 주시죠. 네, 한번 어떤 샘인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네. 한 걸음씩 숲길을 오를수록 세상의 소리는 멀어지고 자연의 소리는 가까워집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숲이 품고 있던 작은 옹달샘 하나. 바위 틈을 적시고 작은 물길을 만들며 어디론가 흘러갈 채비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오더니 여기가 뜬봉샘이라고 써 있네요. 네, 맞아요. 아, 이곳이 꼭 와봐야 할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그렇게 여기를 강조하셨을까요? 금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충청도에 그 대전에 흘러가고 있는 네. 거기가 여기에. 네, 여기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물이 금강이에요. 그런데 기대보다 작은데? 아, 그쵸. 네. 아담한 옹달샘이죠. 그러게요. 네. 왜 뜬봉샘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네. 네. 뜬봉샘에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바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음,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백일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산에서도 백일기도를 올렸는데요. 100일째 되던 날 새벽에 꿈속에서 오색찬란한 무지개와 함께 봉황이 하늘로 떠올랐는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새 나라를 열라는 음성이 들렸고 바로 그곳에 가보았더니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봉황이 뜬 샘, 네, 그래서 뜬봉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천리를 흘러가는 큰 강의 시작은 뜻밖에도 이토록 작고 고요합니다. 세상에 크고 먼 여정도 어쩌면 이렇게 작고 맑은 곳에서 출발하는가 봅니다. 내려온 물이 계속 절절절절 흐르기는 하네요. 이렇게. 네. 어우, 시원하다. 아, 여기에서 여기 오는 물이 한 번도 그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네. 네, 한 번도 가뭄이 들어도 마른 적이 없어요. 이야, 그게 바로 발원지의 조건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 어떻게 발원지가 추정을 했을까 했더니 바다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옹달샘이어야 되고요. 와, 네, 바다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옹달샘이어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인 거예요. 그렇군요. 아유, 이 물줄기 유명한데. 네. 아, 참. 한번 이 금강 찬물 소리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심장 고동 소리 같은 그 아. 태중의 소리 같은 아, 그래. 소리 들리죠? 한번 눈을 잠깐 감고 음. 이 소리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옆에서 그렇게 싹 이야기해 주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왔다가 가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여기서 또 그런 걸 또 물의 발원지에서 오늘 깊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네요, 제가. 산의 품에서 태어난 물은 이제 낮은 곳을 향해 길을 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사람도 깃들고 저마다의 산과 이야기도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물길 아래에 자리한 마을에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작은 공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지켜온 수분 공소입니다. 이 공소가 이름이 특이해요. 네. 수분 공소. 네. 왜 그럴까요? 네, 말 그대로 물 숫자에 나눌 분자를 써서 물이 나눠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 능선 보이시죠? 네네네. 이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뜸봉샘에서부터 내려온 물줄기가 북쪽으로 가면 금강이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섬진강. 네, 섬진강이 됩니다. 아, 그래서 물이 나눠진다 해서 수분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마을 이름을 땄을 거라 짐작은 하는데 네. 수분이라는 말이 참 독특했어요. 네. 그리고 옛 이름으로는 혹시 뭐라고 할까요? 물갈림? 물나눔? 네, 전라도 사투리로 뿌리를 뿌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뿌랭이 마을이라고도 해요. 물뿌랭이 마을. 네, 뿌랭이 와, 마을이 더 정겹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 참 희한하네. 능선 하나를 두고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진다. 어찌 보면 저 능선이 물을 나누기도 하지만 네. 또 어찌 보면은 나누는 문화가 또 만나게 되는 묘한 네. 매력도 있어요. 그리고 물의 운명을 음, 또 달리하는 그런 능선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아주 방향이 작은 방향의 차이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네, 따라서 전혀 다른 강이 되고 전혀 다른 바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공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군요. 네.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산 아래 사람들은 오래전 이곳에 마음을 기댈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공간, 물길은 서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 사람의 마음은 이곳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꽤 오래된 건물처럼 느껴져요. 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공소가 어떻게 이 마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네. 공소는 1866년 박해를 피해서 온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공소가 세워진 건 1920년대 한옥 성당으로 공소가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옛 모습 그대로 거의 있는가 봐요. 네, 맞아요. 이 마룻바닥과 저 앞에 있는 제대나 전부 다 10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예요. 와.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소가 마을에 큰 역할도 했겠어요. 네. 마을 주민의 90% 이상이 이곳 천주교 신자들이고요. 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혼식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심 공동체 역할을 했겠네요. 네. 마을의 행사도 이곳에서 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한글도 깨우쳤다고 해요. 와. 그때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 여기에서 글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와, 어찌 보면 우리 이 지역의 산 역할을 한 증거 장소네요. 네. 물이 갈라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모았고 그렇게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흐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의 물길이 유난히 더 맑고 깊게 느껴집니다.
곳곳마다 산이 겹겹이 이어지는 곳, 그 품에 고요한 불빛 하나가 머물러 있습니다. 산도 잠시 쉬어가는 듯한 풍경. 장수의 여름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뜨뜻하게 합니다. 봄의 연두가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만나가지고서 온통 초록입니다. 와, 주변이요 초록 물결이에요. 이 장수가 왜 이렇게 눈맛이 좋은가 했더니 산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보는 내내 내 눈에도 초록물이 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더군다나 하늘도 좋아요, 오늘은. 장수에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수제 맥주 양조장이네. 가봐야지. 산이 많은 고장에는 골짜기가 많고 골짜기가 많은 곳에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따라가다 보니 깊은 산골에 양조장 하나가 나타납니다. 시골 속 작은 양조장. 네. 모토가 왠지 정감이 있지만 고집스러워 보이거든요. 고집은 없고요. 네. 서울서 사회생활 하다가 저도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귀농을 좀 생각하면서 전국을 좀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수라는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예. 장수가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장수에 귀농해서 귀농학교를 좀 다녀보니까 원래부터 장수라는 그 지명이 긴장자의 물수이기도 하지만 물의 으뜸이란 뜻도 있대요. 그 장자가 으뜸 장자를 쓴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곳이 원래부터 태고 쪽부터 물이 참 좋았던 고장이었었고, 또 제가 또 귀농생활 하면서 보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거는 뭐 이 지역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곳에 요걸 내신 게 궁금해요. 술이 주는, 발효가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서부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양조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귀농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골에 양조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좋은 물에 재료를 더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탭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익는 것도 재촉한다고 깊어지는 것도 아닌 발효의 시간. 어쩌면 그의 제2의 인생도 이 안에서 익어가는 맥주를 닮았습니다. 천천히 자신만의 맛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보리도 다 같은 보리가 아니듯이 맥주 맛이 다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시골에서 양조하고 있긴 하지만 네. 보리는 한 종류로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로스팅하느냐에 따라서 보리의 그 구수한 맛서부터 진한 흑맥주의 맛까지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마치 커피콩을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그렇죠. 네. 로스팅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홉이라는 아이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홉 또한 여러 가지 풍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홉들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또 맥주의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양성을 계속 유지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아까 들은 말씀 중에 발효 과정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저 어려서 막걸리 그 단지에 넣어놓고서 맞습니다. 다 덮었다가 이렇게 있으면 맞습니다. 뽀글뽀글 소리 들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예, 예. 맥주에서는 이제 이렇게 탱크에서 양조를 하다 보니까 막걸리를 만들 때처럼의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제 그 물이 끓는 듯한 그런 소리를 외부적으로 장치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여기 와서 한 10여 년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장수에 들어왔을 때는 무언가 해보리라 이런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 10여 년 해보고 나니 사실은 좋은 술이 되기 위해서는 맹렬하게 우주가 탄생하듯이 맹렬하게 발효도 일어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맑은 술이 되기 위해서 평온하게 침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온하게 침전된 맑은 술이 정말 좋은 술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쯤 귀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좀 바쁘게 산 저를 조금 가라앉히는 말씀도 있네요. 한번 맛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참 묘합니다. 맥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맥주나 삶이나 때로는 타오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화덕에서 도우를 굽고 장수에 채소를 올려 완성하는 피자. 그리고 긴 발효 끝에 맑아진 맥주. 어쩌면 맛도 삶도 저마다 익어야 할 시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빚어낸 시골 양조장의 한 상입니다. 오, 향이 싹 들어오네요. 네, 가벼운 향이 들어오죠. 네네. 와, 부드러운데 향이 싹 넘으면서 뒤끝에 쏙 이렇게 내려가네. 네, 그래서 이거는 100% 천연 발효 탄산이라 예, 일반 라거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드러운 탄산감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톡 쏜다기보단 부드럽게 쏙 네, 내려가는 맞습니다. 느낌이 예. 확실히 강하네요. 와, 좋다.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마셔보니까요. 특징을 좀 알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래서 더 다양한 술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 작은 양조장에서는 가져가는 레시피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장수의 제철 야채들하고 고기를 이용한 그 피자 종류인데요. 저희가 네. 쌈 피자라고 이름 지어봤고요. 네. 출출할 때 맥주랑 곁들이기에 좋은 안주예요. 그렇지 않아도 밖에 엄청 덥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맥주 한 모금 시원하게 탁 넘기는 순간 제가 맥주 맛을 오늘에서야 눈을 뜨네요. 참. 한 모금 드시고 또 레드비어드 한번 맛보시면 확연히 맛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무겁다고 하나 저 친구보다 살짝.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호배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오, 또 다른 맛이죠. 다르다. 네, 이 친구는 조금 더 세다. 네, 그렇죠. 지금도 그러네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맥주를 잘 안 마셔보던 사람이라 이 차이를 금방금방 느껴지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거 뒤늦게 배운 사람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데 맥주 맛 알고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네, 수제 맥주는 또 개인적인 취향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다 보면 자기 인생 맥주를 찾기도 하세요. 그렇겠네요. 네. 작은 양조장이지만 이곳에 담긴 것은 맥주만이 아닙니다. 장수에서 난 농산물을 식탁에 올리고 양조장을 사람들에게 열어 함께 만들고 맛보는 즐거움을 나눕니다. 혼자보다 마을과 함께 오래 가는 길,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시골의 작은 양조장이다 이렇게 한 거는 첫 번째는 제 깜냥이 그 정도밖에 사실 안 됐어요. 엄청나게 뭐 맥주 사업을 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시골에도 척박하지만 새로운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하나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이지만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맹렬하게 발효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아야 비로소 맑아지는 술처럼
쌈도 어느 순간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제자리를 바라볼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장수에서 만난 한 사람의 삶이 제 마음에도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와, 여기서 한 잔 술 탁 마시고 더위 싹 식힌 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림 속에 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수청향 입주요 귀농의 능운이라. 물 맑으니 향기는 술 속에 스며들고 귀농한 뜻은 구름 위에 떠 있더라. 이거는요, 어찌 보면 가장 시골 속 작은 양조장을 지향한 사장님의 뜻이 먼저 저를 감동해서 술맛 속에 그 인간 맛이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더 시원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감흥을 이렇게 오늘따라 글로 좀 많이 써봤네요. 좋은 술은 뜨겁게 발효한 후에 천천히 가라앉을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삶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이 작은 양조장에서는 맥주와 함께 삶이 익어갑니다. 여행의 끝에서 다시 산 위에 섭니다. 처음 60령에서 만났던 산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듯 눈앞에 겹겹이 펼쳐집니다. 직선적이고 휘황찬란한 곳을 가면 눈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굽이굽이 산 능성이에 올라오니까 느긋해져요. 마음 가득 하늘 구름과 지나가는 바람을 그리고 온통 초록을 눈에 담으면 그냥 정자에 누워서 마음 느긋해져요. 눈이 바쁜 여행이 아니라 마음 가득 편안함을 얻어서 장수는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 보관하는 곳인가 싶어요. 이번 기행 장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백두대간의 푸른 산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장수의 여름입니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이어지고 작은 물 한 줄기는 더 큰 물을 만나 먼 길을 갑니다.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돌아보니 이번 여행에서 만난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물로 이어지고 물은 사람에게 이어지고 사람은 다시 이 땅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모든 이어짐이 모여 마침내 한 폭의 장수가 됩니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 백두대간의 여름, 그 푸른 한 페이지를 오늘 장수에 남깁니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
비로소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